이 영상에서는 책을 처음 쓰시는 저자분들, 역자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원고의 형태와 비슷한 예제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번역해 놓은 실용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예로 들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1장부터 9장까지 목차가 되어 있고요. 목차 부분만 메모장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워드에서 새 문서를 만들면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목차를 워드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앞 부속과 부록을 제외하고 1장부터 9장까지의 목차를 워드에 붙여 넣었습니다. 워드의 보기 메뉴를 보시면 탐색창이 있습니다. 탐색창을 열면 왼쪽에 제목이 표시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내용들이 제목이 아니라 표준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이썬 속에 이 부분을 제목 1로 지정하면 탐색창의 제목 부분에 파이썬 속에 1장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1 파이썬 이 부분에 제목 2를 선택하면 이렇게 트리 구조로 한 단계 아래 수준으로 제목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1.2부터 1.7까지 제목 2로 지정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장 제목과 절 제목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탐색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모두 제목 2로 선택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목 1로 바꾸셔도 되겠죠.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탐색창에서 수준 올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스타일을 지정을 해 놓았고요. 그런데 지금 장 번호와 장 제목이 나뉘어 있지 않고 절도 마찬가지로 절 번호와 절 제목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 이걸 장 번호, 절 번호라고 알 수 있지만 워드가 알 수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을 다단계 목록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홈 메뉴 밑에 다단계 목록 여기에 들어가셔서 목록 라이브러리에서 1, 1.1, 1.1.1 이렇게 되어 있는 다단계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장 번호와 장 제목, 절 번호와 절 제목 이런 것들이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워드로 책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블로그에 미리 써놓으셨던 글이라든지 메모해 놓으셨던 그런 조각 글들을 붙여놓고 나서 수정하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장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문단인데요. 이 문단을 1장과 1.1절 사이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1.1절 이 내용도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1장 1절의 내용이고요.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목과 본문이 모두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에 색상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홈 메뉴 밑에 있는 스타일 갤러리에서 제목 2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수정 누르신 다음에 모든 언어 색상은 좋아하시는 색으로 파랑으로 해보겠습니다. 파랑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제목 1 부분이 모두 파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 2도 바꿔보겠습니다. 제목 2를 수정 누르셔가지고 색상을 지정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색상이 바뀌긴 했지만은 글자 크기가 본문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 1을 14포인트로 하고 굵게, 제목 2는 12포인트로 해서 굵게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장제목과 절제목, 그러니까 제목 1과 제목 2까지는 있는데 제목 3은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 3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무엇인가? 파이썬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파이썬을 왜 만들었나? 파이썬이 어디에 있나?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이 책에서는 각 절 밑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장 끝에 연습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제목 3에는 제목 번호가 없는데요. 제목 번호를 넣으시려면은 현재 문서의 목록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번호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문서의 목록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번호가 여기도 1.1.1이고 여기도 1.1.1인데 여기는 1.1.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번호 매기기 계속 선택하시면은 번호가 이어져서 매겨집니다. 마찬가지로 1.1.3, 1.1.4, 1.1.5까지 제목 3의 번호를 매겨보았습니다. 1.1.5 여기에 보시면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요. 연습 문제를 제목으로 지정할지 아니면은 그냥 굵은 글씨로 할지는 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굵은 글씨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바로 글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굵은 텍스트라는 스타일을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타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용으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굵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인용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파이썬을 만드신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게 인용문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려면은 인용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때 나오는 입출력 부분이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워드의 기본 스타일에는 코드를 지정하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판사에서 드리는 템플릿에는 코드 블록을 지정할 수 있게끔 별도의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만들기 해서 자, 지금 코드 블록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D2 코딩이라던가 나눔 코딩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코드 블록이라는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고, 뒤에서 다른 부분에도 코드 블록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폰트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폰트가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집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코드 블록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게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과 코드 블록이 분간이 잘 되지 않아서 코드 블록에다가 색상을 좀 입혀볼까 합니다. 코드 블록 수정 서식에서 테두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음영의 채우기 색을 이렇게 넣고 테두리도 상자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과 코드 블록이 잘 구분됩니다. 그런데 코드 블록에 있는 코드 행들이 줄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블록의 서식에서 단락 서식 부분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간격이 단락 뒤 8포인트, 줄 간격은 배수 1.08로 되어 있는데요. 단락 뒤를 0포인트로 바꾸고 줄 간격은 한 줄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네, 이렇게 코드 행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여기도 코드 블록을 지정해야겠네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바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타일, 코드 블록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과 코드 블록은 별도의 스타일로 구분했는데요. 본문 내에도 코드 일부분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 또는 코드 블록에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이 본문에 섞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코드라는 걸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템플릿을 받으신 경우에 본문 코드 같은 이름으로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본문 코드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본문 코드로 하고 스타일 형식은 문자, 모든 언어, D2 코딩. 이 상태에서 테두리 색상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 코드라는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환경 변수 프롬프트 문자열 함수명 이런 것들을 본문 코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본문 코드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워드로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하신 저자 역자분들께서는 아마 템플릿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으신 템플릿 파일을 복사해서 거기다가 바로 원고를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미 만들어 놓은 원고가 어느 정도 있다 하시면은 그게 너무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템플릿에서 스타일만 복사해다가 원고에 적용하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템플릿에서 제목 1의 스타일을 복사하겠습니다. 서식 복사 해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드래그 하시면 방금 복사했던 서식이 붙여 넣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만 붙여 넣어졌고 스타일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메뉴의 홈에서 스타일로 가셔서 원하는 이 스타일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고 선택 영역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 한다는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제목 1들도 스타일이 똑같이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 2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에 제목 2를 선택하고 서식 복사 누르신 다음에 원고에 가서 서식을 붙여넣고 스타일을 업데이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템플릿에 있는 서식을 원고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번호와 제목 텍스트 색깔을 다르게 하시려면은 목록 들여쓰기 조정 여기에서 글꼴을 바꾸시면 됩니다. 글꼴 색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시다 보면 배열을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하는 부분과 파이썬을 왜 만들었나 이 부분을 서로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보기에서 탐색창을 선택해서 이렇게 왼쪽에 탐색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순서가 바뀌고 제목 번호도 바뀝니다.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죠. 어디서 구할 수 있나가 1.1.2였는데 방금 바뀐 거는 1.1.3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시는 저자 역자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사용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나 영상으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